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고사성어 한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들한테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살면서 힘들 때 이렇게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또 편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마음 깊이 남는 관계는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고민했던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고사성어를 한 몇 개 뽑아서 한번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 고사성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오네요. 관포지교. 우리 한문 공부를 한자 공부한 사람들 언뜻 들어본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소위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사자성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포지교라는 말, 이 사기,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 말인데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 그러니까 관포, 그래서 이제 관중과 포숙의 어떤 그 두터운 우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이나 교육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용어죠. 자, 이 관포지교, 뭐 그 관중과 포교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서로 사귀면서 있었던 그런 일화가 있죠. 뭐 장사를 할 때 관중은 친구 몰래 이익을 더 많이 챙겼다. 하지만 포숙은 그 관중에게는 늙은 노모가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이익을 더 취해도 괜찮다. 그 얼마나 그 뭐랄까요, 관대한 이해력이 있나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현대 우리 무슨 동업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이득 더 취하게 되면 그거 발각되는 순간 거의 뭐 또 인간관계 파탄 나죠. 하지만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포숙은 관중한테 그러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군주가, 그죠? 난 누구를 밀 거야? 차기 대통령. 나는 누구를 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관중과 포숙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후계자로 내세웠는데, 결국은 관중이 이렇게 밀어줬던 그 사람은 탈락이 되고, 포숙이, 그죠? 또 그 밀어줬던 분이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왕이 된 사람이 관중을 갖다가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포숙이 임금님 황제 폐하, 뭐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은 저보다 관중이 훨씬 나오니 괜히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없애버리지 마시고 저 대신 관중을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나라가 아주 더 발전하고 더 재패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 처형을 하려고 했던 이 관중을 제桓공이 쓰죠. 써서 결국은 이 제나라를 갖다가 관중이 재패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게끔. 그래서 내중에 그랬죠. 이 관중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머니는 있지만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늘날 나를 이렇게 키워준 사람은 포숙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숙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의 역량을 갖다가 인정하고 오히려 추천을 해서 그 친구로부터 더 평가를 더 받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관중이 아주 유명한 재상이지만은 포숙을 또 높이 평가를 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관포지교, 이 포숙이라는 친구의 어떤 관대함을 갖다가 아주 상당히 부각시키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이 고사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관포지교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자. 그러면 뭡니까? 친구 사이 두터운 우정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나는 과연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포지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될 만한가? 한번 자문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지교, 군자의 만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고사성어는 이제 우리 그 장자라는 그 책자에 나오죠. 쭉 군자 사이의 사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친구들 만나요. 친구뿐이 아니라 대인 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뭐야, 달콤하고 편의적이지만은,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가 꼭 있죠. 그 관계가 뭡니까? 바로 이해관계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 군자지교는 어떤 이해타산을 갖다가 저버리고 언제든지 만나면은 담백하고, 그죠? 변치 않는 우정을 뜻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직장 동료, 선배, 후배, 어르신 많이 사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면은 대부분 또 이 이해타산이 꼭 결부가 돼요. 그렇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희생을 담보로 만나는 사이도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군자의 인품을 가지자. 뭐 우리 뭐 공자, 뭐 논어 공부도 해봤지만 군자라는 것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 군자죠. 저 사람은 성인, 야 내가 무슨 성인 군자냐? 뭐 이렇게 일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군자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군자라는 분, 뭐 소리 없이 흐르는 깊은 물 같은 분이고 또 익을 대로 익은, 그죠? 영근, 이삭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자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석사 박사를 뭐 하고 무슨 뭐 장관을 지내고 어디 회사 부사장 임원하고 이게 군자가 아닙니다. 이게 군자가 아니고 언행도 신중하고 또 몸가짐도 아주 위험 있고 그러면서도 옆 사람한테 친근감을 그런 주는 그래서 나 이분만 보면은 마음이 편해. 이분 있으면 내가 행복해져.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고 이제 평가하죠. 그래서 군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시면 돼요. 즉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그죠? 덕과 학식이 같이 어우러진 사람. 그게 바로 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 주변에 이런 군자와 같은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다익선. 요즘같이 아주 황폐한 세상에 군자 같은 있는 것이 아주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 군자지교의 핵심은 즉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관계, 바로 그게 군자지교죠. 예, 다음 고사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지교. 물 숫자에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와 물, 이건 뭐 거의 불가분의 관계죠. 즉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이 고사성어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용어죠. 즉 유비가 제갈량을 갖다가 얻고 나서, 그죠? 기쁨에 겨워서 한 말이죠. 아, 제갈량이 드디어 내 편이 됐구나. 근데 그때 뭐라 그래? 그 장비하고 관우는 좀 몸이 됐죠. 아이고 저 형님 무슨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뭐 잘났다고 뭐 3번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탁하느냐? 야 동생들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 제갈량을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야말로 수어지교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또 일가를 하죠. 수어지교. 자, 이 수어지교에 관련된 우리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뭐 우리 가족, 엄마, 아버지, 나, 동생, 뭐 우리 가족, 수어지교, 물고기, 또는 뭐 종교가 있으면 신앙 공동체, 그죠? 또 뭐 삶의 동반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수어지교라고 하죠. 자, 수어지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정말 내 주위에 물과 물고기의 관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또 스스로 한번 또 정리해 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망년지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자는 잊을 망자예요. 마음을 잊었다. 내가 나이가 몇 살 그런 건 잊어.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르면 80이야, 90이야. 나이 많은 걸 이렇게 그냥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건 뭡니까? 즉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10년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가 안 나면은 그건 친구예요, 친구.
물론 10년 차이니까 우리 10년 선배니까 그냥 맘먹어도 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떤 대신에 이제 10년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 차가 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으로 이렇게 또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망년지교는 10년 이내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더 많어. 뭐 1년 선배, 2년 선배. 그러면서 막 선배 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피곤하죠. 저건 뭐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년 보면 1년 선배가 제일 난 무서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중에 보니까 학교는 1년 선배인데 나이는 나랑 같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또 나이를 또 속이더라고요. 그건 좀 내가 볼 땐 좀 얍삽해. 내가 무슨 뭐 5, 9년 돼지띠야.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한두 살 뭐 소띠나 돼지 뭐 범띠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를 속여서 친구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뽀록 나면 그 얼마나 그 망신살이고 그래요. 참, 난 그렇게 나이를 속여서 하는 사람들 보면 잘 모르겠어. 그 심리 상태를. 물론 이런 것이 뭐 일정한 부분이죠. 뭐 내가 나이를 속여서 처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냥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년지교예요. 나이를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관계는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너랑 나랑 사상과 이념이 맞으면은 친구하자. 뭐 그런 뜻의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제자 중에 뭐 공자 제자들이 많죠.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안영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이 상당히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 사귀기를 참 잘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거의 이 끊기지가 않아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참 친화력도 좋고 말이지. 친구도 잘 사귀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아주 이런 게 있었어요. 구이. 이런 말이죠. 구이경지. 구자는 뭐예요? 오렐 구자죠.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면 이 친구라는 것이 나랑 동갑일 수도 있고 후배, 선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만나면은 1년을 사귀던 2년을 사귀던 10년을 사귀던 변함없이 오래도록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또 그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대하다 보니까는 친구가 끊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데 나를 존중해 주는 그런 친구를 누가 자릅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들을 갖다가 막 대하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요즘은 많이 개선되는 그런 트렌드인데 뭐 친구 사이에 말이지. 야, 너 뭐야? 시간 좀 약속을 좀 잘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친구가 조금 약속 어겼을 때는 야, 이마 친구 사이끼리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렇게 또 대받아치고 뭔가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막역. 우리는 상당히 막약한 사이야. 서로 허물이 있어도 다 그냥 우리 허물이 없어. 다 좋은 사이죠. 저 거스름이 없는 사이를 막역이라고 그래요. 야, 그런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정확한 시간관념,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단지 친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 기본 경우를 갖다가 어긋나게 되면 그 사이는 뭡니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망년지교의 그 의미는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지만은 이런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갖다가 나누는, 즉 진정성에서는 나이를 뛰어넘는다. 그런 것을 내포한 그런 고사성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와 뜻이 같고 또 나와 같이 진정성을 갖다 연기한다면은 그과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망년지교, 나이를 초월한
그러한 진정한 교류, 바로 그 인간관계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인간관계, 특히 친구들에 대한 그 이 고사성어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죠. 뭐 문경지교라는 것도 있고, 질환지교, 금난지교, 단금지교 등 여러 유사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잘 읽고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담아서 체득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한층 더 아름답고 빛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볼까요? 자, 오늘 고사성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